안녕하세요. 국어 최예림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사갈래 공부 한번 해보고요. 가사갈래에 해당하는 3인곡이라고 하는 작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가사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보면 시조와 비슷한 시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시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이 시조는 이제 고려 중엽 발생을 해서 고려 말 이제 완성이 됐고요. 이제 조선시대를 이제 제일 많이 쓰여졌던 갈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정형시라고 하는 거는 형식이 정해진 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형식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형식은 3장, 6구, 이제 45자 내외라고 하는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이라고 하는 거는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해서 세 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육구라고 하는 거는 이 세 줄을 한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이제 6, 9짜리를요, 한 번씩 더 나누면요, 이 가사, 이제 시조의 음보수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4개로 나누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사음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체적으로 3, 4조, 4, 4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이런 애들이 반복되는 애들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평시조 같은 경우에는 요 경우에를 잘 이제 따라주고 있고요. 이제 종장의 첫 음보 또는 첫 구가 3음절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글자로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보게 되어서 이 기본적인 특징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종장의 첫 음보 3음절로 나오는 거는 우리 한가에서 이제 전승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조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3, 4조, 4, 4조를 가지고 있고요. 4음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요 연속체라고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시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45자 내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요 세 줄이라고 하는 형태 안에서 써야 한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사설 시조 같은 경우에는 좀 길이가 길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가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길이의 제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속체라고 하는 것은 길이의 제한이 없고 계속 연속해서 쓰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시조 같은 경우에는 세 줄짜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가사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그리고 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작품 보면은 이제 중세의 언어로 쓰여져 있는데 현대의 언어가 아닌데 길이가 되게 긴 것들이 있어요. 읽기 싫은 것들 있죠. 그것들이 이제 가사갈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속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산문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가사 같은 경우에는 운문입니다. 이 운문이라고 하는 것은 운율이 있는 문학, 운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 4조, 4, 4조 음수율이 있고요. 사음보, 그러니까 4개로 이제 나누어지는 그러한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는 운문갈래예요. 근데 산문의 중간 형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산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가사가 산문갈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산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산문이라고 하는 거는 운율이 없는 문학이기는 하지만 줄글 형태로 길이가 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소설이나 우리 수필 같은 경우에 한번 살펴보시면 운율 같은 경우에 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율을 만들어내는 구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줄글 형태로 길이에 제한 없이 계속 길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사 같은 경우에는 길이에 제한이 없는 연속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산문의 특징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산문처럼 뭐 이야기 구조가 조금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서사, 본사, 결사의 짜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처음, 중간, 끝처럼 그거를 서사, 본사, 결사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품 마지막 행에 따라서 전격 가사랑 변격 가사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 전격 가사랑 변격 가사로 구분하는 부분은 이 시조랑 닮아 있는지 아닌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전격 가사 같은 경우에는 시조의 종장의 형태랑 유사해요. 요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종장의 첫 음부가 삼음절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이 전격 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조처럼 세 글자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제 변격 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향유한 이제 사람들은 이것도 시조랑 비슷합니다. 사대부에 의해서 창작이 되다가 나중에는 평민, 부녀자 계층까지 확대가 되게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사에서 꼭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요 기본적인 형식적인 특징들, 그리고 길이의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산문의 특징을 가지는 것이지 산문이 아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삼위인곡이라고 하는 작품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삼위인곡 같은 경우에는 이 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작품이고요. 정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여보셨을 수도 있어요. 되게 유명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여러 가지 작품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많이 유명해요. 그리고 이 정철 같은 경우에는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제 당쟁 싸움에 밀려서 간신들에 의해서 유배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배를 가게 되면서 임금과 이별을 하게 돼요. 왜냐면 원래는 이제 조정에서 일을 하게 되면 임금과 같은 공간인 궁궐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유배를 떠나게 되면서 어때요? 임금과 이별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임금과 이별을 하게 된 내용을 이 삼위인곡이라고 하는 작품과 나중에 보시면 송미인곡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간신에 의해서 유배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배지는 뭐 전라도의 창녕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인곡 같은 경우에 제목을 한편 살펴보시면요. 이 사자는 우리 생각하다. 사자고요. 미인은 이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미인이다라고 할 때 그 미인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이 미인이라고 하는 건 누구시냐 하면은 누구냐? 임금을 말합니다. 임금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삼인곡이라고 하면은 임금을 생각하는 노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본 적이 있겠지만 이 임금과 이제 신하의 관계를 여인과 이제 남자 그러니까 남녀의 사랑으로 표현을 하는 갈래들이 있었는데요. 그걸 우리가 충신 연주 지사
또는 연군시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충성스러운 신하가 이제 연이라고 하는 건 연애할 때 연자예요. 그래서 사랑하다, 이제 연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인의 임금을 이제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노래들을 충신연주 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남녀간의 사랑으로 표현한 이제 시가 갈래들을 우리가 충신연주 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3인곡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이 충신연주 지사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금과 이별에 있는 상황을 이 남녀간의 이별의 상황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에 대한 이제 임금에 대한 사랑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아까 전에 이제 서사, 본사, 결사로 이제 가사갈래는 대체로 짜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3인곡 같은 경우에는 서사, 본사, 결사 요 구조를 따르고 있고요. 이 본사 같은 경우에는 4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사계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 1에서는 봄 부분이고요.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실 때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소재들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동안 임금에 대한 사랑을 계속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임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시어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몸 삼기실제, 우리 삼기다는 생기다였죠. 생기실 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 몸이 나왔을 때, 태어났을 때, 임을 조차, 따라 생기시니.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임을 쫓아서, 이 임은 임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임금을 쫓아서 생겼다. 한평생의 연분, 이 인연임을 하늘입니다. 하늘이 뭐를 이리던가. 우리가 임과 나의 사이가, 화자의 사이가 한평생의 연분, 그러니까 이제 이어져 있는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늘이 뭐를 이리던가. 하늘이 안다라고 하는 거죠. 요건 서리법입니다. 하늘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이어진 인연이라고 해서 우리가 천생연분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임과 나 사이의 그러한 이제 연인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임이 하나, 날 괴다는 우리 사랑하다였죠.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는 비교할 때입니다. 비교할 때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도 한번 봐볼게요. 자, 평생의 원하요대. 원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망하다, 바라건대. 평생을 내가 바라건대. 한대는 한 군데, 한 곳, 함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께 우리가 지내다였죠. 함께 지내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때요? 내가 한평생을 임과 함께 지내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화자의 소망이 드러납니다. 내가 그렇게 바랐어. 늙어야 무슨은 무슨입니다. 무슨 일로, 왜요? 왜 따로 두고 그리는가인데요. 이 그리다 같은 경우에는 그리워하는가, 그리워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내가 한평생을 이제 함께 지내자고 이제 화자가 소망을 했는데 늙어서는 지금 왜 따로 두고서 그리워한다.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 있는 이별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엊그제는 임을 매셔서 임을 모시고 광한전에 올랐더니, 자, 이 광한전 같은 경우에는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입니다.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 그래서 이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은 한양을 의미합니다. 한양. 갑자기 왜 옥황상제가 살아?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뒤에까지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엊그제, 그러니까 과거 이별 이전에는 내가 옥황상제가 사는 공간에 한양에, 그러니까 요 옥황상제가 살면은 천상이겠죠. 천상에 있었는데 그동안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오니, 이 하계 같은 경우에는 인간 세상입니다. 그래서 천상, 이제 하늘이랑 땅 분리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계에 내려오니. 그러니까 이 광항전이랑 하계 같은 경우에는 서로 대비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화자가 임을 떠나서 이별을 해서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들 인간 세상에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이 화자는 자기 자신을 천상에서 내려온 이제 여인, 천상의 여인인데, 하계로 이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그런 하강한 사람으로 설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임은 이제 이 옥황상제와 같이 천상에서 사는 그런 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상의 여인이었던 사람이 어떠한 일 때문에 어때요? 인간 세상인 하계로 내려오면서 임과 이별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도교적인 사상이 좀 들어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천상, 이제 땅 이렇게 나누는 부분들을 보면은 옥황상제 이런 도교적인 사상을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이런 하강하는 내용들이 조금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요거 우리 외국에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루시퍼 있죠, 루시퍼. 우리 천사였는데 타락해가지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게 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계급이 낮아진 느낌에 해당하기도 해요. 이런 모티프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적강 모티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적강이라고 하는 거는 내려오는 것,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이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올 때에 빛은 머리 헝클언지 3년이다. 그러니까 올 때, 인간 세상에 올 때니까 이별할 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빛은 머리가 헝클어진 지 3년이니까 요 3년은 이제 임과의 이별 기간, 이별을 한 게 이제 3년 전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부분에서는 이제 임과 나의 사랑했을 때, 연인이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별의 상황까지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이별을 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한탄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한번 봐볼게요. 자, 연지분이 있지만은 누구를 위하여 곱게 할꼬라는 겁니다. 이 연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분이라고 하는 거는 파우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지곤지 찍을 때 그 화장하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연지분이라고 하는 거 한번 살펴보면요. 이 화자가 여인이구나. 화자의 신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화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걔네들도 한번 생각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색으로 한번 표시를 할게요. 화자의 신분이 여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화장을 이제 하는 것들이 있지만 누구를 위한 임과 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곱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서리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리법들이 많이 등장을 하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해주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음에 맺힌, 요거는 맺힌 시름은 걱정이겠죠. 시름이 첩첩이 요거는 쌓여 있어 정도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맺힌 시름들, 걱정들이 첩첩이 막 쌓여져 있는 걸 보니까 이제 걱정이 많은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요거는 추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관념들이 쌓여 있는 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화, 시각화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짓느니 한숨이요. 디느니 눈물이라. 짓는 것이 한숨이고요. 디다는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것은 눈물이에요. 그래서 한숨만 쉬고 눈물만 흘리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이런 표현 방법을 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지금 짓느니 한숨이요. 디느니 눈물이야. 뭐니 뭐요 뭐니 뭐라. 요거 같은 경우에 우리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대구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대구법도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왜냐면 요거 사음보로 나눠지기 때문에 두 개 같이 비슷하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인생은 유한한데, 자, 유한하다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이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유한한데요. 시름 같은 게 걱정은 그지없대요. 그러니까 시름은 계속 이제 넘쳐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름이 너무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임과 이별한 그 걱정하는 마음들, 뭔가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겠죠. 이것도 이제 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심한 세월은, 자, 무심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를 신경 쓰지 않고 그런 것들을 말하죠.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 그러니까 세월이라고 하는 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어때요? 내가 이렇게 걱정이 많은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시간의 흐름을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여기 지규도 있지만요. 세월을 지금 물 흐른 듯 하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세월은 눈에 보이지 않죠. 얘도 똑같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시각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화자의 시름 한번 봐볼 수 있겠고요. 다음도 한번 봐볼게요. 염량이, 염자는 이제 더위, 불자가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더위와 량자는 추위입니다.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서 가는 듯 고쳐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다시라는 뜻입니다. 많이 나와요.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고 가는 듯 가자마자 다시 온대요. 그럼 더위는 여름, 추위는 겨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 계절이 순환되는 걸 말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어도 계절은 계속 흘러간다. 듣거니 보거니, 듣고 보고 느낄 일도 하도하샤, 많고 많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월이 계속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임과 이제 헤어져 있는 상황에서 세월이 계속 흘러가는 것들에 대해서 한탄하는 이제 시름을 막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화자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서사 부분을 정리해 보면요. 임과의 이별 그리고 임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사 첫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본사 첫 번째는 우리 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동풍이 건듯 문득 불어서 적자가 쌓이다입니다. 쌓여있는 눈을 헤쳐내니 보시면 눈을 바람이 어때요? 막 헤쳐서 날려버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풍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들이어서 대체적으로 봄을 많이 나타내기도 해요.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으라. 이 매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화, 동풍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봄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이제 매화가 두세 가지 피었어요.
가뜩 냉담한데, 자, 냉자가 찬 거죠. 가뜩이나 쌀쌀하고 이제 적막한데, 함향은 이제 매화의 그윽한 향기를 말합니다. 매화의 향기. 매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매낭국죽이라고 해서 가장 먼저 그 겨울에 이제 추위를 뚫고서 피는 이제 꽃에 해당하죠. 봄을 알리는 꽃이기도 하고요. 이 추위를 견디고서 제일 먼저 나오는 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마음, 지조와 절개를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임에 대한 그러한 충성심들을 표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향기이기 때문에 후각적 심상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이 그윽한 향기가 무슨 일인가? 어때요? 그래서 지금 냉담한 이제 쌀쌀한 이제 추위에도 매화 향기가 막 퍼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매화 향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자의 지조와 절개랑도 연결을 지어볼 수 있어요. 황혼의 달이 쫓아와서 벼맡에, 벼는 우리 베개입니다. 베개맡에 비추니, 자, 황혼의 달이 쫓아서 베개맡에 비치는데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하늘에 떠 있는 달, 별, 해,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임금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복궁에 가면은 이제 요렇게 1월 오봉도인가요? 해랑 달 있고 밑에 봉우리가 5개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죠. 얘네들이 이제 우리 임금을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달은요, 임금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와 있는가 생각을 하게 돼요. 자, 느끼는 듯,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님인가 아닌가, 이 달빛을 보고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매화 꺾어내요. 님 계신데 보내오죠. 뭐뭐오죠는 뭐뭐 하고 싶구나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저 매화를 꺾어서 내어서 이미 계신데 보내고 싶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한테 매화를 보내는 건데요. 이 매화 같은 경우엔 그럼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화자의 임에 대한 마음, 화자의 사랑을 상징하는 소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내용들이 화자의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본사 1, 2, 3, 4마다 하나씩은 있게 되거든요. 얘네들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이제 화자의 사랑이나 화자 자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랑을 이제 전달하는 매개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너기 싫고, 이 너 같은 경우에는 누굴까요? 당연하게도 매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매화를 보내고서 어떨까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미 날 좋아할지 말지, 내 사랑을 좋아할지 말지는 조금 헷갈린다, 확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한테만 쓸 수 있으니까 의인법이 또 나타났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본사 두 번째 한번 봐볼게요. 자, 꽃이 지고입니다. 꽃이 지고 새 잎이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녹음 같은 경우에는 푸르게 막 무성하게 푸른 것들이 나타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녹음 같은 경우에는 여름을 알려주는 소재라고 한번 볼 수 있겠죠. 나위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있다. 비단 포장이 적막하고 수놓은 장막이 비어있다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이걸 얘기해주는 부분들은 이 화자의 정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화자의 정서가 이별을 했기 때문에 쓸쓸한 것들을, 그런 쓸쓸한 분위기를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용을 걷어놓고, 부용은 연꽃인데요. 연꽃을 거둘 수는 없으니까 연꽃이 수놓아진 그런 비단입니다. 비단 휘장을 걷어놓고 공작을 수놓은 병풍을 둘러두니, 그러니까 이 쓸쓸한 분위기를 조금 뭔가 해소하기 위해서 일을 한 겁니다. 가뜩 시름한데, 시름이 많은데 날은 어찌 기도인가? 날은 어찌 너무너무 길다. 시간이 막 이제 이별을 하고서 잘 안 가고 마음은 막 이제 무겁고 그런 모습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원앙비단을 버여놓고, 버여는 우리 예전에 황진이에서 본 적 있죠? 베어놓고 오색선을 풀어내니, 원앙비단을 베어놓고 오색실을 풀어낸대요.
자, 이걸로 뭘 하냐면요. 금자와 견화이죠. 금으로 만든 자로 재어서 임의 옷을 지어냅니다. 어때요? 임의 옷을 지어낼 때 옷을 짓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원앙비단, 오색실, 금자와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자의 신분이 여자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대체적으로 이제 옷은 여자아이들이 지었으니까요. 임의 옷을 지어서요. 수품은 커니와 제도도 갖췄대요. 뭐야? 갑자기 솜씨는 물론이구나. 객식도 갖췄대요. 이건 뭐냐면 자신을 칭찬하는 부분입니다. 자화자찬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산호수 지게 위에, 우희는 위에입니다. 이거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백옥 함에 담아두고 백옥으로 만든 함에 담아둔대요. 뭐를? 임의 옷을 담아두고서요. 임에게 보내오려 님계신대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임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임의 옷을 지은 겁니다. 임의 옷을 지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임의 옷도 화자가 임에게 보내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화자의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산인가 구름인가 머우도 멀시고 그러니까 임한테 보내려고 임 계신 데를 보니까 산이랑 구름이랑 험하기도 험하대요. 그러니까 산이랑 구름은 나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시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간신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어요. 그리고 산과 구름도 험해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천리 말리 길을 뉘라셔. 누가 찾아갈까? 천리 말리는 임과 나 사이의 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너무 멀어서 누가 찾아갈 수도 없다라는 거죠. 나거든 가거든 열어두고 니거든 가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실까? 가서 이제 이 함을 열어보면은 나를 본 듯이 반기실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사 2번도 어때요? 여름의 모습에서 이 화자에 대한 모습, 이제 사랑들을, 임에 대한 사랑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사 3도 동일해요. 자,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가 울어낼지. 때요. 서리 기운이 끼고요. 기러기가 울며 간대요. 네, 우리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기러기 같은 경우에는 철새여서요. 가을에만 옵니다. 가을을 알려주는 소재예요. 기러기 막 울며 간대요. 왜 울며 갈까? 자, 기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찍찍인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감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러기가 울 수 없죠. 의인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감정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감정에 대해서 이제 사물들이 아니면 동물들이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 감정은 누구의 것이다? 화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목이 울면서 간대요. 위로에 혼자 올라. 위로는 높은 누각입니다.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서 수정력을 거둔 말이. 수정발을 거두니 이 수정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에 달려있는 것들 있죠. 이런 그림을 잘 못 그리기는 한데 그 발들입니다. 수정발들. 그런 것들이고요. 이 수정발을 거두니 동쪽 산에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보인대요. 아까 얘기했었죠. 이 달, 별 이런 하늘 떠 있는 것들은 임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달과 별이 보이니까 님이신가 반기니 님이신가 반가우면서 눈물이 막 절로 나는 모습이에요. 청광을 쥐어내요. 청광은 맑은 달빛입니다. 청광을 쥐어내요. 봉황루에 붙이고 싶대요. 자, 이 봉황루는 이 봉황이니까 이미 계신 곳. 한양입니다. 한양에 보내고 싶대요. 그럼 청광을 임한테 보내고 싶으니까 이 청광도 임의 사랑, 임에 대한 사랑, 화자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겠죠. 붙이고자. 누각 위에 걸어두고 팔왕은 전국 8도 온 세상을 말합니다. 다 비춰요. 심산궁곡 아주 깊은 산골짜기까지 대낮입니다. 대낮같이 만들래요.
이건 뭔 말이야? 갑자기 왜 전국 팔도로 비춰가지고 대낮같이 만들려고 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일단 정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위정자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 이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청광을 임 계신 곳에 붙여가지고 전국 팔도를 비추고 싶다. 저 깊은 산골짜기까지도 대낮같이 밝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사랑하는 마음들, 선한 정치에 대한 소망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선한 정치, 그걸 선정이라고 합니다. 선정을 소망하는 마음, 그러니까 위정자로서 이제 백성을 다스리는 마음으로서 선한 정치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여기 나타나 있고요. 애민사상. 이제 백성들의 사랑, 백성들에 대한 사랑까지도 나타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가을 부분이고요. 마지막 겨울 부분입니다. 건곤. 건곤 감리할 때 그 천지입니다. 천지가 폐색하여. 자, 어때요? 폐. 막혀 있고 그런 걸 보면은 추위에 얼어붙어서 생기가 막혔대요. 생기가 막히고 백설이 한 빛인데요. 빛인째 한 가지 빛으로 덮여 있을 때 이 백설 같은 경우에는 겨울을 알려주는 소재겠죠. 그래서 사람은커녕 날새도 그쳐 있대요. 사람은 물론이고요. 날새는 날짐승이에요. 날짐승들도 끊어져 있어요. 어때? 겨울이어서 이제 막 다니지도 않는 거예요. 소상난반의 치오미. 소성난반은 소상관 남쪽입니다. 이 소상관 남쪽 같은 경우에는 어디냐면요. 이 화자의 유배지예요. 화자의 유배지. 창녕입니다. 유배지의 추위도 이렇거든. 이와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너무너무 추운데 옥루고처야. 옥루고처 여기는 임 계신 곳입니다. 임 계신 그 한약은 더욱 닐러무스마로. 더욱 말해서 무엇하리. 어때요? 이것도 서리법이겠고요. 뭐죠? 이제 임 계신 곳 한양은 어때요? 지금 말해서 무엇하니 더 춥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창녕 같은 경우에 전라도니까 이 밑에 지방이어서 이제 한양보다는 따뜻하겠죠. 근데 여기가 더 이렇게 추운 걸 보니까 임 계신 곳이 너무너무 추울 것 같다. 걱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해서 어때요? 양춘을 붙입니다. 이 양자, 볕양자입니다. 볕은 이제 햇빛이죠. 그 봄 기운, 이제 춘자는 봄이잖아요. 봄과 같은 그 햇빛들, 따뜻한 봄 기운을 붙여서 님 계신데 쏘이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임한테 얘도 보내는 거니까 얘도 뭐다? 화자의 사랑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모청,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 싶다. 초가집 처마에 비친, 모첨은 이제 처마입니다.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 싶대요. 대궐에 올리고 싶대요. 얘도 화자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해, 달, 별이라고 해서 무조건 임금을 상징하지는 않아요. 자, 홍상을 님이 차고, 붉은 치마를 이제 여며서 입고, 취수, 푸른 소매를 반만 걷었대요. 지금 붉은 치마를 보니까 요거 화자가 여인이라는 부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일모수주, 해썰물 무렵에 긴 대나무에 해가림, 해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다였잖아요. 해아림도 많고 많대요. 어때요? 지금 보면은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자가 임을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해, 짧은 해가 쉽게 져서 긴 밤을 고초 앉아 꼿꼿이 앉아서 어때요? 짧은 해가 쉽게 넘어가서 밤이 왔는데 이 밤 동안을 홀로 꼿꼿이 앉아서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롭게. 청등 걸은 곁에 전공후를 놓아두고. 청등이라고 하는 건 푸른 등이에요. 푸른 등을 걸어놓은 곁에 전공후라고 하는 것을 놓아뒀습니다. 꿈에나 임을 보려고 턱받고 비겨시니. 그러니까 꿈에나 임을 보려고 턱을 받치고 비겨시니. 그러니까 기대어 있으니
앙금도 원앙이불입니다. 원앙이불도 차고 차다. 이 밤은 언제 셀까? 이거 어때요? 꿈에 막 이제 임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어때? 원앙이불이 차고 차요. 님의 쓸쓸한 이제 화자의 심쓸한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밤이 언제 지나갈까? 언제 지나갈까? 막 이제 고민만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열사 부분 한번 봐볼게요. 하루도 12때, 두때, 한 달도 30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리 지금 24시처럼 24시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뭐 1시부터 3시까지의 진시 이렇게 해서 하루가 12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어요. 그래서 12때라고 하고 한 달도 30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 적은 넌 잠깐 동안 생각을 말자. 이 시름 믿자. 이 시름을 잊자고 하니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시간이 너무 길고 하니까 잠깐 동안 내가 생각 말고 너무 이제 그리워하는 생각 말고 이 시름을 잊자고 했습니다. 마음에 맺혀 있어. 근데 이게 마음에 맺혀 있어서 이 그리움이 마음에 맺혀 있어서 골수까지 골자는 뼈골자잖아요. 뼈속까지 깨져 있죠. 사무쳐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이 뼛속까지 이 그리워하는 마음, 외로움이 사무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작에 열이 오나, 열명이 오나 이 병을 어찌하니. 이 병이라고 하는 거는 임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편작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명의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 고사에 등장하는 이제 명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요거는 대유법으로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대유법이라고 하는 건 전체의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나타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전체 명의사 중에 한 명인 편작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편작과 같은 명의가 10명이 와도 이 병을 어찌할 수 없다. 이 그리움을 해결할 수 없다.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찌하리도 서리법이죠. 어와 내병이야. 내병, 이 그리움이야. 이님의 탓이로다. 임과 헤어져서 임의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시어디어는요, 무엇이냐? 이제 사라져서, 죽어서 이런 뜻이요. 범나비가 되겠대요. 이 범나비는 화자의 환생, 화자의 분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이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범나비가 돼서 꽃나무 가지마다 간디족족 가는데 족족 앉아있다가 꽃나무 가지마다 앉아있다가 범나비가 돼서 향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올물이라. 이 향기가 묻은 이제 날개로 님의 옷에 올마지겠대요. 어때요? 나비가 돼가지고 향기를 막 묻히고서 임한테 가가지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임에 대한 어때요? 임에 대한 사랑들, 충성심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죽어서까지 임을 사랑할 거다, 임을 따라다닐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이야 나인 줄 몰라도 마지막 행이 어때요? 세 글자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전격 가사입니다. 임이야 나인 줄 몰라도, 임은 나인 줄 몰라도요. 나는 님을 쫓으려 한대요. 이미 나인지 몰라도, 내가 범나비여서 날 몰라도 나는 님을 쫓아갈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죽어서도 이제 임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삼위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임금과의 이별 상황에서 임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갈래고요. 그래서 해석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상징적인 소재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화자가 여인임을 나타내는 거, 아니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나타내는 그런 소재들 잘 봐주시고요. 화자의 사랑을 표현해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소재들 같은 경우에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3위인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